예,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음. 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님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민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방성환 의원이라고 하고요. 지역구는 성남 분당이에요. 이렇게 3선 만들어주시고 대표위원 만들어주셨는데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도민 행복을 위해서는 공통된 목표이니까 여야 협상 잘하고요. 집행부 견제 잘하는 그런 국민의힘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대표의원님이 선출되시면서 작지만 강한 네, 야당을 네.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22명의 의원으로 네. 144명의 네.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할 과제는 혹시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도민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사업 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야가 협상이나 협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교육청이나 도청에 대한 정책 등 예산 등을 감시 비판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22명이 전문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런 전문 역량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뭐 9월 달에 정기의회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또 조례를 만드는 법 제도화에 있어서 한 사람이 열목을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워크숍도 준비하고 있고 지원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또 대표단하고 의원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협상이고 협상을 잘해서 그거에 따라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전문 역량을 현장에서 발휘하고 또 발휘한 게 제도나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대표단에서 지원해주고요. 본인이 노력하고 그걸 상대방하고 협상하고 또 집행부하고는 감시 비판의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선순환의 좋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럴까요? 예, 지금 이제 한 명의 의원이 지금 뭐 10만 명 이상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사회적으로나 준비하기 전에 각자의 직업이라든가 또 선수라든가 지식 경험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 대표단에서는 그걸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활용케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각 상임위 배치에서도 그런 선수 지역 전문 영역에 따라 배치를 했고 또 대표단도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이원화돼서 운영 정책 수석하고 운영 정책 수석으로 이원화하고 각 구성원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짝꿍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도 두 분씩 13개 상임위에 들어가서 짝꿍제가 돼서 부위원장 또 구성원. 그다음에 대표단에도 운영팀에는 이제 기획 수석이 있고 정무 수석이 있고 교육 수석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또 구성원들이 있어서 팀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양쪽에 운영 수석하고 정책 수석이 또 하나에 모였다가 다시 대표를 중심으로 모였다가 다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시 분배되고 그런 것들이 상임위 활동 또 예결위 활동 또 도교육청과 도청의 여러 가지 활동 그다음에 지역의 민원하고 지역 현안들이라든가 우리들이 정책 역량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발굴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개별 짝꿍들 팀제 또 양원화된 그 운영과 정책 역량 그리고 대표실에서 일원화된 그걸 모아갖고 다시 분산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뭐 민원 해결과 협상 그다음에 정책 발굴 제도와 많은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게 개인이 할 일이 있고 조직적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역량 강화가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상대방하고 협상이랑 결과물을 낼 때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고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7일 날 우리가 이제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토론회 하고 분임 토의하고 그런
실질적인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성국이 음. 경기도정과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강조하셨습니다. 네. 어떤 사안에서 적극 협력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강한 견제에 나설 계획인지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뭐 추미애 지사님이 7조 채무 말씀하시고 저희가 대표 연설에서도 7조 채무의 원인하고 대안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기도민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7조 원의 채무를 안고 시작한다는 건 이 불행의 큰 요소일 수 있으니 지금 이제 저희 대표단에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가 어떻게 있는 건지, 또 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우리는 안 좋고 있는데 이게 중앙의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원인의 해법을 갖고 있는 건지, 또 세출적인 측면에서 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든가 또 기본소득, 기회소득, 든든소득으로 이어지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국비 매칭 부분이고 국비 8, 지방세 8의 그런 기형적인 구조예요. 근데 세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국비는 4나 적어도 5대5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세입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이제 법인세 일부분을 도세로 전환한다든가, 뭐 차등보조일제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사님이 내세우는 지방소득세, 법인의 지방소득세 부분을 일부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약간 비판적이긴 한데 그런 부분 등을 꼼꼼히 살피는 재정이 건전해야 그게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고 또 사업화되고 제도화돼서 도민 행복이 이어지는 건데 가정살림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출발선에서 7조 채무 시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야당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대안까지 함께 마련하는 걸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했다시피 그 세수 감소와 지방세 발행 등의 현재 재정 상황을 뭐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교섭단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실질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각 상임위하고 각 시국에 뭐 그런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가 취약계층 보호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뭐 행사성, 휘발유, 일몰성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하는 세수 추계 오류라든가 복지 포퓰리즘이라든가 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것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사실 감액되거나 일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꼭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이 추계 오류나 보편적인 포퓰리즘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산에 중요한 거는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AI나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우리 미래 먹거리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기반이 설립되고 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갈 거냐. 그러면 이제 소부장이라든가 또 다른 제조업체 등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경기도에 많은 산업시설이나 그런 기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착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주안점을 둬서 그 소득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또 경기도에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 이상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고요. 9월달 정기의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 과정에 굉장히 지금 이제 조사 준비 다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전재정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고 정책 수석부대표 중심으로 지금 철저히 분석하고 있어요. 시리즈별로 세수 추계 오류 부분, 뭐 여러 가지 복지 포퓰리즘 또 대안적인 거 시리즈별로 계속 저희가
공표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그리고 경기 도민 우리 여러분 주민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 중에 잘 부탁드립니다. 제일 그런 거고요. 이게 도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이제 의회 여야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제4의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권력이라는 게 잘 도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하는 모습으로 그 쓰여져야 되는 거고, 저희도 이제 언론 어제도 이렇게 같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뭐 아무리 조사 연구하고 문제점을 하더라도 언론 분들하고 이렇게 공조 체제나 협력 체제가 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전파가 되거나 이런 잘못된 점을 서로 공유하고 대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은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하고,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할 때 항상 함께 하고요. 그래서 좋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작지만 강한 야당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작지만 강한 야당의 플러스 요인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플러스 해주시면 그게 이제 작지만이 크게 돼서 큰 야당으로 돼서 언젠가는 또 여당이 되는 날까지 있을 거니까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많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중에서 재정건전, 또 제도화 어떻게 하는지, 또 예산 편성 어떻게 감시 잘하고 하는지 이런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저희가 또 못하는 부분은 강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비록 의석이나 의석수에서는 작지만 또 그런 역량을 결집하면 최대한 전문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 행복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겠습니다. 대신 잘못된 부분을 강하게 문제점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요. 신뢰를 다시 한번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는 국민의힘 22석의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방성환 대표의원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